국제 유가가 갑자기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WTI라고 하는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배럴당 67.14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연중 최저치로 가는 것 아닌가요? 지난 11월 15일에 67.02달러까지 떨어지면서 뭐 연중 최저치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연중 최저치는 2024년 9월 10일에 65.14달러가 연중 최저치입니다. 그런데 연중 최저치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 1월에 비해서 계속해서 유가가 빠지니까요. 실제로도 보면 말입니다. WTI는 1월에 대비해 보면 6.7% 빠졌습니다. 1월에 배럴당 71.97달러가 67.14달러가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두바이유는 5.5% 떨어졌고요. 여기에 북해산 브렌트유 시장 벤치마크 금리라고 하잖아요. 71.06까지 떨어져서 6.4%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연중 최저치는 얼마냐? 지금 북해산 브렌트유는 69.19달러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두바이유는요 70.89달러입니다. 71.79달러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WTI는 65.19달러입니다. 얼마 안 남았 14달러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유가가 계속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유가가 왜 떨어질까요? 유가가 떨어지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예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과잉 생산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요 경기가 꼬꾸라지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요 과잉 생산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페크라고 해서 석유 수출 기구가 계속 감산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잉으로 이게 생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결국은요 세계 경제가 위축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되느냐? 중국 경제가 위축이 되면 세계 경제가 위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돈을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숫자로 풀었으나 10월에 물가지수가 0.3%예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안 올랐다는 뜻이죠. 일반적으로 시장의 예측치보다 안 올랐다는 뜻은 돈을 풀었는데 그 효과가 발현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요 돈을 안 뿌릴 때도 2024년 8월에 0.6% 물가가 올랐었거든요.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너도 나도 소비에 나서면 물가가 오릅니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은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릅니다. 그런데 안 사기 시작하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돈을 천문학적으로 풀었으나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는다. 더 심각한 것은요 생산자 물가예요. 지금 생산자 물가가 처절하죠. 마이너스 2.9%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매 가격은 지금 마이너스가 대부분이란 뜻이에요. 저는 이게 경제가 나쁘니까 제조회사에서 할인해서 도매로 넘긴다는 뜻이 할인해서 넘기니까 일단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도매도 팔고 싶은데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도매 살 때 제조회사한테 후리치는 거죠. 굉장히 싸게 사게끔. 그래서 말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마이너스 2.9%까지 떨어지는 것은 아니냐. 경제가 엄청나게 나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진다는 이야기죠. 결국 말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상황 하나로만 규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경제 성장률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진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세계 경제 성장률이 2.7%예요. 골드만삭스는 2.4%, 모건스탠은 2.8%, UBS는 2.6%, 바클레이스도 2.6%예요. 여러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점대 성장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세계 경제가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여러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낮습니다. 뭐 0% 성장률도 많으니까요. 그러나 개발도상국은요. 성장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선진국하고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나빠지는 것을 보면 야, 이거 진짜 괜찮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시장을 보면서요. 제가 진짜 많이 느끼지만 지금대로 성장률을 가져간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나쁘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유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세계 경제가 좋지 않다. 세계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적어도 세계 경제가 4% 5%는 성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개도국의 성장은 뭐 6% 7% 8% 성장하니까. 예, 선진국의 성장이 0점대 성장을 하는 거에 비하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 자체가 나빠지니까 시장 전체적으로도 좀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참 경제 만만치 않죠. 지금처럼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이 계속 커진다면 지금 경제는요. 네, 세계 경제 자체가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세계 경제 연도별 성장률을 잠깐 한번 볼까요? 아마 잠깐 연도별 성장률을 보면 야, 이거 문제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경제 성장률이 2.7%면 굉장히 낮거든요. 아직까지 결정이 난 것은 아니지만 2024년이 2.4%까지 떨어진다는 전망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세계 경제가 2010년에 5.1%입니다. 2021년에 4.6%. 보통 성장률은 3%대예요. 그래도 3%대 성장률이에요. 그런데 2%대로 떨어지면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도 녹록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유가가 그만큼 떨어지는 게 그 이유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시장의 유가가 떨어지는 것, 세계 경제가 나쁜 것, 우리에게는 악재잖아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큰 악재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사실 조금 두렵다 이런 생각도 저는 많이 합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 이게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 수출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더 어려워진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